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지난주엔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 유행 가능성하고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그 관련주 중에서 흐름이 좋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섹터별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여기 백신 관련주로는 나이백이나 메디톡스, 셀리드 등등이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차트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진단 키트로는 시젠이나 DNA 링크,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휴원수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휴마시스, 클린앤사이언스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제로는 유나이티드 제약의 흐름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손 소독 관련해서는 한국 알콜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이 종목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이백인데요. 폐질환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수급상을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는 개인들이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위로는 외국인과 외국계 프로그램들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손바뀐 현상이 좀 일어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나이스백의 전 고점을 보시면 지금 이 가격인데요. 이 가격이 14,000원 부근입니다.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 가격이 14,000원인데요. 지금 바닥에서 꾸준히 쉬지 않고 상승을 했죠. 여기 녹색봉은 준 양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승 중에 나오는 녹색봉은 양봉을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4거래일째 상승했다라고 봤을 때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려면 한번 쉬었다가 가는 게 훨씬 더 신뢰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이스백 같은 경우에는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한번 조정 타이밍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19일이죠. 이날 제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 동부지법에 제출을 했는데요. 차트의 흐름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불성실한 기업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메디톡스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셀리드도 한번 보시면 셀리드는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수급상으로 한번 보시면요, 셀리드는 거의 개인이 주도하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지지라인은 25,000원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지금 여기 매물대가 3만원 가격대입니다. 우선 이 3만원을 어떻게 넘어서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요. 여기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25,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직은 급하게 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서 매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3만원과 25,000원 이 사이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를 해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포트에 넣어놓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진단 키트 관련주 시젠을 한번 보면은요, 시젠은 여기 첫 번째 봉을 한번 만들었고 두 번째 봉, 그 다음에 세 번째 봉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3산을 만든 상태인데요. 이 봉우리의 거래량을 보시면 하락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죠. 그 다음에 여기 상승할 때도 보면 상승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들었던 봉우리는 거래량이 이 주변에 터졌던 거래량에 비해서 상당히 약해 보이죠. 그러면 지금 이 현재 봉에는 이 매수와 매도세의 싸움이 이 첫 번째나 두 번째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봉우리 만들 때보다도 시장의 참여자가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수 주체가 누군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3거래일째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꾸준히 매집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럼 기관은 누가 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을 보시면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쪽에서 7월 3일날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7월 1일하고 2일에는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에서 순매수를 했네요.
자, 그러면 외국인도 누가 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일간 거래원을 보시면 JP모건에서 거의 한 10만 주 순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맥쿼리, 한국증권 순으로 상위 거래원이 잡혀 있습니다. JP모건이야 다 아시겠지만 미국계 증권사고요. 맥쿼리 같은 경우에는 호주 증권사입니다. 요즘 보면 JP모건이 여기저기 매수와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시즌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에서 물량을 줄이는지 안 줄이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시젠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3조 4천억에 해당하는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연속해서 만들어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때 3월 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핫한 이슈였기 때문에 동학 개미들의 힘으로 상승했다 치더라도 지금은 그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차트의 흐름도 보시면 이 전봉에서도 크게 한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일단은 조정이 들어온 모습을 보였죠. 지금 현재봉이 전 고점까지 와 있기는 하지만 거래량이 전 거래량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요, 짧게는 하루 이틀 상승 후에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만큼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매매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DA링크도 보시면 DA링크는 지난 6월 8일입니다. 이날에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가 유럽 인증을 획득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DNA링크 같은 경우에도 이 유럽뿐만 아니라 이 유럽 인증을 도입한 그 기타 국가에도 수출을 할 수 있으니까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이 전 고점에 걸려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이 동 종목도 보시면 이 바닥에서 쉬지 않고 상승한 후에 한 5거래일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이 전고점을 살짝 넘어섰는데요. 거래량을 보시면 상당히 약하죠. 항상 이러한 전고점들을 넘어설 때에는 이 전고점을 만들 때 형성되었던 이 거래량들 있잖아요. 이 거래량들을 최소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종목이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에 터뜨렸던 이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오면 심리적으로 전에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약간의 안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만들었던 거래량의 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면 아직까지도 매물대가 깔려 있다라는 불안한 심리를 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상승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DNA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근할 자리는 아니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빨간 선이 21선이고요. 이 파란 선이 61선인데 이 21선과 61선의 이 상승각이 훼손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그때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동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서 21선의 각이 하방으로 꺾인다면 그때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21선 손잡고 농개처럼 주가가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항상 지지 라인은 강하게 상방을 바라보고 있을 때만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혹 이렇게 이평선들이 죽고 있는데 여기서 지지받았다고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이 이평선들 타고 하방으로 썰매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걸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썰매 타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휴원수를 보시면 휴원수는 차트가 상당히 예쁩니다. 일단 수급 상황 먼저 한번 볼게요. 수급 상황 먼저 한번 보시면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도 3거래 순매수를 하다가 지금 금요일날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무엇이든지 간에 수급은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매도를 했으면 계속 매도하느냐, 매수를 했으면 계속 매수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연속 순매수인지
연속 순매도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떤 기관이 사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뭐 투신에서 사고 있고요, 보험에서도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거래량이 조금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연기금 사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안 사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연기금, 그 다음에 보험, 투신에서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정고점을 지금 넘어섰죠.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돌파한 날, 거래량 대비해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한 50%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강하게 매수 치는 세력도 없었지만은 강하게 매도 치는 세력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매도 세력이 없다라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어차피 매도 세력이 없으면 결국 작은 매수세로도 종목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세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이 매도세가 출현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쉬었다가 다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휴원수 같은 경우는 수급상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차트도 정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 지금 하루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휴원수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3상을 종료했고요.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원수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재료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뭐 진단키트 관련주로 움직이든 아니면 개별적인 재료로 움직이든 하여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린앤사이언스인데요. 클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급등주입니다. 그리고 이 클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필터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여름철 또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이면서도 또 여름철 테마주로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클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은 하지 마시고요. 좀 단타맘에 해보신 분들만, 여기 지금 5일선, 11선, 21선, 지금 이 3선이 살아있죠? 이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각이 살아있을 때가 훨씬 더 그 지지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3선의 각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지지력은 낮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5일선, 11선, 21선이 이격도 크게 안 벌어졌죠. 그쵸? 그래서 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타의 정도에 따라서 5일선 단타를 하셔도 되고 11선 단타 하셔도 되고 21선 단타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이 21선 단타 같은 경우에는 스윙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급등주 단타를 한다라고 하면 5일선과 11선 기준으로 많이 대응을 하고요. 보통 이제 스윙으로 넘길 생각이 있을 때에는 21선 대응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클린앤사이언스 급등주이니만큼 초보자분들은 접근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초보자분들이 하고 싶다면 정말 적은 금액으로 원칙 매매를 할 수 있다면 한번 연습삼아 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자,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